아시죠? 1시간 남짓밖에 안 됐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다량의 정보가 쏟아져 나와서 이거 처리하는데 많이 저는 아는 내용 듣는데도 지치는데 근데 혹시 이거 다 프로세스가 이렇게 메모도 막 하시고 사진도 찍으시는데요. 저희 영상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갈 거라 예,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치실까 봐 또 웃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기호 1번 아니고요. 아이들이 뭐 선거 나가냐고 막 그러고 선생님 모르면 1번인가요? 아니죠. 모르면 3번, 4번이죠. 예, 1번으로 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정답을 1번에 넣진 않거든요. 저는 정규반에서 1학년, 2학년 리딩과 그래머 담당하고 있고요. 이번 겨울방학 특강에서 기초영문법 특강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근데 아까 이민희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똘똘한 친구들은 어린 학생도 들어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내가 학년이 2학년, 3학년이라고 해서 고학년을 무조건 듣는 거는 또 그것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수업을 듣든 간에 아이의 실력에 맞게 같이 상담을 한 이후에 세팅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어머님 그러신 적 있죠? 지인분한테 친한 친구분들께 이제 소개를 받아서 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학원을 방문을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세팅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나오시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폭넓게 좀 세팅을 해봤습니다. 월금 화목 오전반 오후반 각각 세팅을 했고요. 주중에 너무 바쁜 친구들을 위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수업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토일 주말 합반이 아니고요. 토요반 따로 일요반 따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금반 화목반은 12회면 6주면 가능한데요. 예, 저희 토요반하고 일요반은 저희가 3개월 코스로 상시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수업하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요반, 오전반의 예를 중간중간에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회 무료 클리닉은 뭐냐면요, 어머님. 저희가 한 회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세션에 첫 시간에 개념 테스트도 보고 아이들 틀린 거 오답 해설도 하고 이러는데요. 마지막 수업에 배운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12회 때 배운 거는. 그러면 가르쳐주고만 그래 잘 지내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12회 수업을 하고 나서 따로 아이들하고 1대1로 시간 약속을 잡고 만나서 개념 테스트 보고 그리고 오답 풀이한 다음에 1회부터 12회까지 중에서 너가 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골라서 오면 선생님이 1대1로 메이크업 해줄게 라고 하면서 마무리하는 13회차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 수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중학교 내신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좀 전에 중학교 시험과 고등학교 시험을 같이 놓고 봤을 때 중학교 시험이 너무 약소해 보이고 좀 쉬워 보였지만 사실은 지금 6학년 툴툴 털고 이제 1학년으로 올라오는 친구예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내신 막 오늘 마지막 수업이 내신이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열심히 분석하고 분석 자료도 올리고 영상도 올리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40%에서 50%를 넘게 문법이 차지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예,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난이도도 상향 조정되고요. 이제는 단순 암기로는 풀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보여드리고 싶었으나 너무 오늘 연상하고 많았어서 딱 한 문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관식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던 주관식 문제는 본문에 한 문제 정도 우리말로 써있고 이 문제를 영작하시오 정도였어요. 그런데 없습니다. 우리말이 전혀 없고요. 단어를 다 제시해 주는 것도 아니고 두 개는 영영 설명을 줍니다. 저희 아이들이 한 챕터당 40개 정도씩 한 80개 정도의 영영 어휘를 외워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개를 던져주고 이걸 너희들이 해결해라. 이거는 state라는 단어고 이건 produce라는 단어였는데요. 그것까지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희 나라 어순하고 영어 어순이 다르죠. 어순이 정확히 잡혀있지 않는 친구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수식어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가 안 잡혀있는 친구들은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이번 방학을 한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저희 주 교재는 노란색 책은 1학년 책이고요. 그리고 이건 2학년 책인데요. 노란색 책은 순수하게 주관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단답형도 있고요. 서술형도 있는데요. 주관
주관식으로만 되어 있고 그리고 객관식도 연습해야 되죠. 스킬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희 객관식까지 수록이 되어 있는 2학년 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책 제목이 너무 길어요. 자꾸 아파트 이름과 책 이름은 자꾸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업 중에는 노랑이 초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단무지, 와사비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 저희 실러버스인데요. 12회차 실러버스고요. 처음에 4개는 동사 파트입니다. 동사 파트를 탄탄히 다진 이후에 동사 앞뒤로 to가 붙거나 ing가 붙은 준동사 부분이 나오고요. 이 준동사는 저희 1학년 1학기에 시험을 보는 단대라든지 몇 학교가 있죠. 그런데 그 학교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2학기부터 시험을 보는데요.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아이들의 멘탈을 탈탈 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래도 그나마 쉬운 거죠. 왜냐하면 원투만 보면 투가 나오니까요. 인조이만 보면 ing가 나오니까요. 굉장히 단편적인 것만 봐도 답이 나오는 반면에 2학년 때 나오는 관계사, 2학년 때 관계 대명사, 3학년 때 관계 부사 이 친구들은요. 문장 전체의 구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요때 나 100점 나왔어 나 항상 A였어 하는 애들도 2학년 때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탄탄히 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품사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타임테이블인데요. 일단 9시 반 클래스 타임테이블로 설명을 드릴게요. 9시 반에 바로 개념 테스트 들어갑니다. 개념 테스트는요. 아이들의 머리를 보는 게 아니라 성실도를 봅니다. 지난 시간에 열심히 배운 거 그리고 열심히 숙제하면서 공부해 오고요. 온 다음에 그대로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마지막에 내 손으로 정리하는 문법 노트 시간이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기만 하면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9시 반에 칼같이 시작해야 된다. 9시 반에 도착하면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때 아이들에게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늦게 온 친구들 기다려줄 수 없다. 그리고 너네 맨날 1분만요, 3분만요 이러다 보면 뒤에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9시 30분, 저는 29분부터 시험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9시 30분에 바로 시작을 하면요. 이 타임테이블을 저희가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실하게 준비해 오면 보자마자 막 쓸 수 있으면 10분, 15분 안에 가능한데 그때부터 고뇌의 시간을 갖는 친구들은 절대로 못 기다려줍니다. 칼같이 15분 안에 끝나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아이들이 스파트가 붙어서 이제 10분 안에도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그 뒤에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요. 이 시간을 늦는 경우에는 그 친구는 재시험이죠.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재시험 봐도 되고요. 다 끝나고 봐도 돼요. 근데 저희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목숨 내놓고 봅니다. 막 자신의 몸밥 수련 아니에요. 점심 먹으려고요. 친구랑 햄버거 먹으러 가기로 했고 오늘은 부대찌개 오늘 뭐 다 정해져 있는데 자기가 제시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목표를 갖고 있든 간에 잘 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10분에서 15분 남짓 처음부터 끝까지 문법 누적 복습을 합니다. 자, 오늘 3회차 수업이에요. 그러면 오늘 2회차 개념 테스트를 받겠죠. 요 날에는 1회차만 복습하면 됩니다. 오늘 5회차 수업이라면 4회차 내용에 대한 개념 테스트를 보겠죠. 그럼 이 시간에 1, 2, 3회차 개념 테스트를 보면 누적 복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 30분 정도가 지났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숙제를 해온 거 숙제 문제 풀이에 들어갑니다. 자, 저런 빈칸 넣는 거는 다소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죠. 근데 정답만 클릭하는 건 절대로 허용이 안 됩니다. 숙제 도장을 안 찍어줘요. 반드시 왜 틀렸는지 틀린 부분을 고쳐와야 되고요.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문제는 어법상 옳은 것이죠. 4개를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이런 문제를 4개 푸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숙제 검사하자 이러면서 전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찍는데 그때부터 애들이 바빠요. 그림 안 고쳤는데 이러면서 막 고쳐요. 근데 그렇게라도 고치게 둡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오는 이런 문제는 전부 다 해설을 하고요. 그 이외에 아이들 틀린 것들 질문 받아서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첫 1시간은 온전히 복습 시간입니다. 그런 다음에 쉬는 시간 지나서 저희 노랑이로 1교시를 하고요. 초록이로 2교시를 합니다. 자, 노랑이 교재는요. 개념 설명, 현재 완료로 준비를 했는데요. 현재 완료라는 이 시제는 우리나라 문법에 없는 시제여서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죠. 네, 현재 완료 정리하고요. 저랑 문제를 같이 풉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숙제인데요. 참 조삼모사예요. 어차피 애들이 다 풀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그냥 흰색 페이지만 있으면 되게 풀기 싫죠. 그런데 저랑 수업 중에 한두 문제만 같이 풀어도
뭔가 엄청나게 진행이 된 것 같고 금방금방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두 문제씩은 저랑 같이 풀게끔 그렇게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는 최대한 여기에서 해결하고, 저의 지론은 그래도 지들이 풀어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50% 정도는 저희가 같이 해결을 하지만 그래도 50% 정도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하고요. 어머니 두 개 중에 고르는 거, 틀린 거 고치는 거, 그리고 빈칸 채우는 것들도 있지만 정말 완전히 문장으로 써야 되는 이 문제는 아이들 정말 싫어하죠.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착하게 우리말이라도 제시가 됐죠. 아까 어머님들께 보여드렸던 문제는 우리말이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생각했던 좀 매운맛, 마라맛이라고 생각했던 이게 알고 보니 착한 맛이었더라. 아이들에게 중간중간에 어려운 걸 계속 던져줘요. 이거 요번에 대명중학교 문제였다, 이번에 역사 문제였다. 그럼 아이들이 긴장을 하고 아주 열심히 풀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쉬는 시간 끝나고 초록 시간인데요.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개념 속은 저랑 같이 수업 시간을 진행하고 밑에는 여러 아이들이 풀어옵니다. 여기서 어머님들께 숙제 팁 하나 드릴게요. 숙제 팁에서 아이들이 20페이지를 풀어와야 되는데 바쁘죠. 그리고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갑자기 뭐 놀러 가야 되는 약속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앞에서부터 10페이지밖에 못 풀고 뒤에를 다 놓쳐버립니다. 그것보다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씩만 먼저 쭉 처음부터 끝까지 풀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채점을 하고 다 맞았을 경우에는 밑에를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좀 틀렸다 그런 페이지들만 밑에 더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5분 정도는 저랑 같이 노트를 정리를 하는데요. 제가 첫 시간에 오면 노트를 한 권을 줄 거예요. 제가 만든 노트인데요. 사실은 그냥 하얀 노트에다가 그냥 정리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약간 아웃라인만 좀 제시를 해줍니다. 같이 수업 시간에 같이 채우고 같이 외워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외운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와서 9시 반에 바로 시험을 보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어머님, 숙제랑 개념 테스트 준비를 해와야 되는데 뭐가 먼저일까요? 아이들은 숙제를 먼저 합니다. 문제 푸는 거. 왜? 잔소리 듣기 싫어. 숙제했니? 숙제했니? 왜냐하면 외우는 거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개념 테스트 준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저희가 풀고 채점하고 고치고 재채점하는 풀채 고제가 숙제인데요. 만약에 외우지 않고 들어가면 풀 때 엄청 오래 걸립니다. 채점할 때 엄청 많이 틀립니다. 고치려면 틀린 게 많으니까 또 짜증이 납니다.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요. 한 시간 한 10분 15분 들여서 개념 테스트 준비 딱 하고 한번 혼자 시험을 봐본 다음에 그 다음 숙제를 하면 엄청 빨리 풉니다. 틀리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순환으로 그렇게 순서를 잡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문법 누적 복습하는 시간, 그리고 내 손으로 만드는 문법 노트 시간, 그리고 그것을 다시 채워보면서 개념 테스트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싹 가능이죠. 네, 그래서 요번에 겨울방학 특강, 월금, 화목 특강과 토요, 일요 특강을 통해서 문법을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법 특강 말고 저는 독해가 어려워요. 문법은 꽤 많이 돌렸어요. 저 A학원에서도 특강 들었고요. B학원에서도 특강 들었고요. 과외도 했는데요. 약간 독해를 못해요. 이 아이는 문법 따로, 독해 따로인 거죠. 독해 자기가 어떤 문장 I think that 하고 목적어가 긴데 어떤 문장은 주어가 엄청 길어요. 막 관계대명사를 수식 받으면서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일단 당장 읽어야 되는 글밥이 많다 보니까 지들이 아는 단어 위주로만 가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특강 들었던 거 하나도 써먹지 못하죠.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문장을 알아야 답이 보인다. 바로 방금 전에 했던 성민 선생님이 설명했던 천일문, 인문, 구문독해 특강을 월금반하고 화목반은 성민 선생님이 진행을 하시고요. 수요반은 제가 진행을 합니다. 자, 3시간씩 8회를 하면 24시간이죠. 그런데 수요반 같은 경우는 주 1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4시간으로 6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어머님께서 맡겨주시면 정말 열의를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